시간 출발합니다. 오후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뉴스들 점검해드리고요. 첫 번째로 한국과 미국이 이 조선에 이어서 항공기와 전차 쪽으로도 MRO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 말고 방산도 AS 도와줘라는 의미의 협력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정말 지지라인을 잘 버텨주고 있고 특히 LIG넥스원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위성 관련해서도 계속 좀 이슈가 쏟아지는데 위성 시장도 10년 동안 300% 넘게 성장할 거다라는 소식과 함께 AP 위성이라든지 세트랙 I도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트랙 I는 14%대 상승이고요. 파이버프로 6% 올라가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6.8%대 상승 확인되고요. 현대로템도 5.7% 급등하면서 방산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오늘의 분위기입니다. 다음 소식은 또 조선 관련 이슈예요. 미국 에너지부가 LNG 수출 허가를 재개했습니다. 우리 안보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했는데 LNG 수출을 다시 재개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LNG 운반선이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실제로 조선 종목 중에서 이 두 가지 종목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조선 기사재단도 강합니다. 일단 세진중공업이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26%의 상승세 1승 따라갑니다. 오전에 이미 올랐는데 오후에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조금 더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기대되고요. HD 현대 마린엔진도 6% 급등하고 기자재단, 본행제 그리고 피팅 밸브단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확인하시죠. 이건 좀 복잡한데요. 삼성물산 오늘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오를까를 생각해 봤더니 일단 지배구조 개편이 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삼성물산은 지금 원전 경쟁력까지 있다. 원전에 대해서는 오후에 골드만삭스가 원전 수요가 앞으로 올라가면서 원전 설비를 2050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많은 국가들이 세우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FDA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천 공장에 방문을 했는데 이게 나쁜 목적으로 방문한 게 아니라 고객사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목적으로 방문했다라는 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6.9% 상승하고요. 삼성물산 11%, 삼성 SDS도 5.7% 상승하면서 지금 삼성그룹도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내내 좀 이런 시세를 유지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자, 다음 뉴스는 태양광 제품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에는 396%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태양광 대표주인 한화솔루션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반등하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신재생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대응할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다음 뉴스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시장에서 집중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그 이유는 지금 시장에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어디를 갈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자리를 잡은 쪽이 IPO 시장이라는 건데 일단 신용 잔고가 낮고 공매도 위험이 낮아서 그래서 투자하기가 매력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우 로보틱스부터 현재 로켓 헬스케어까지 전부 다 오늘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요. 또 내일 상장하는 종목이 바로 달바 글로벌입니다. 화장품 종목이기 때문에 이 달바 글로벌의 상장과 함께 다른 화장품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에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필러와 보톡스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일단 여기 나온 휴메딕스나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다 1분기 실적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진다. 특히 내수 비중보다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4분기까지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보톡스 관련
관련주들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보톡스 관련해서 뭐 DSK 10%, 휴젤이 5% 급등하고요. 대용제약이나 메디톡스도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NH투자증권 쪽에서 지금 이 증시 활성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계속 이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증권주와 은행주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차트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증권주들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 많습니다.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뭐 하나투자증권들 다 5% 이상 안팎으로 지금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내일도 김문수 후보가 한국거래소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주들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감 스포트 뉴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전략은 지금부터 세워보시죠. 네, 마감 스포트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구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양대 시장은 플러스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1%대 각각 보이고 있네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장일까요? 사실 뚜렷하게 여기다라고 확신 있게 지금 추세를 가고 있는 쪽, 여러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떠오르셨을 그 종목 맞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2년 만에 역대 최고가다. 지금 딱 2012년, 2013년 그때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니까요, 이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더 보시는, 이 여력을 더 보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본 거죠. 왜냐면 어제 또 급등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플러스 5%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계속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워낙 글로벌리 원전으로의 회귀, 탈탈 원전 기조가 확실화되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기세가 남다른데요. 자, 언제 들어가도 괜찮은, 시세를 즐기기 충분한 시세의 중턱에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지요? 네, 일단은 뭐 최근 들어 이제 원전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각국에서 탈원전 정책이 이제 폐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그런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발전원에 대한 이제 터빈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뭐 수소나 풍력 관련된 그런 이제 터빈도 뭐 제작을 하거나 현재 상당 부분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물론 원전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스 터빈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전력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을 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뭐 지금 탈원전을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원전으로 인해서 전력이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 건 10년 이상, 뭐 2030년대 중반 이후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 모자른 전력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이 적게 나오는 이제 가스 터빈 관련된 발전소들이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도 가스 터빈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스 터빈을 지금 제작을 할 수 있는 예. 세계에서 다섯 개 회사밖에 못하는 가스 터빈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용 그 가동 시간도 뭐 다른 해외에서 수주할 수 있는 그 가동 시간 이상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이런 이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스 터빈 관련된 발전소에 발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최근에 2개 이상의 이제 기업들과 이런 가스 터빈 발전소에 대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이런 가스 터빈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라는 게 주가를 우상향하고 있는 주요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원전 SMR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은 가스 터빈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스터빈으로 보는 비중이 더 클 것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가스터빈으로 보든 원전으로 보든 어쨌든 지금 다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현재 구간 매수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일까요? 네, 물론 이제 단기 안에 좀 올라서 이제 52주 예. 신고가를 기록한다라는 게 이제 맞아요.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실적이 이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높긴 하지만 뭐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좋게 보고 계셔가지고 이게 눌리면 봐야지 싶은데 쉽사리 자리를 안 주는 듯하고 오히려 장중 저점 부근이 가장 또 눌리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가 싶은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기술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이성웅 이사님, 일단 물려도 간다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예. 있겠죠. 재료가 부재하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이격이 나 있으니 뭐 매도를 할 수 있거나 그런데 뭐 재료 같은 경우는 실적과 연결되는 재료라고 하죠. 그게 뭐 가스터빈, 소형모듈 원전, 특히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쪽에 수주가 많이 나오는 환경이 될 거예요. 방산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형 모듈 원전 수주는 상반기에는 공백이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전환까지 했다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려할 점은 뭐 기다리는 점이죠. 신규 매수는 기다렸다가 뭐 여기에서 조정이 그래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에 그 단가에 들어왔을 때 보는 걸로 하고 기술적인 지지가는 한 35,000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뭐 그걸 감안을 하시고 보면 되되 이게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은 원전에 대한 재료 무게보다는 가스터빈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진행이 되었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가스터빈 쪽 모멘텀을 더 두 분 모두 크게 보시고 어쨌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지지라인 35,000원 이 부분까지 혹여나 가격이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니까요. 챙겨보시죠.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핫한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실 그간 좋은 뉴스가 나와도 삼바의 주가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열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볼 건가에 대한 논의점은 좀 고민하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실 법한 미국 FDA의 3공장, 4공장 실사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CDMO 쪽으로의 뭔가 수급 확산이 열리나 해서 바이넥스도 움직이더라고요. 같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호재로서 인식해주는 구간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요? 네, 일단 뭐 FD가 지금 뭐 그 실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뭐 19일부터 27일까지 지금 실사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트럼프 정부에서 해외 시설에 대한 그런 이제 불시 점검을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이제 사인을 했는데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밝히기에는 일단 해외 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은 아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FDA가 본다라는 거는 그 생산 시설에 대해서 미국 내의 기업들과의 동일한 이제 규제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FDA의 실사가 이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지금 좀 더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CDMO 관련된 이제 위탁을 뭐 한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제약사들도 이런 FDA의 승인이 이제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발주 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발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뭐 지금 시장에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 국내 CDMO 관련된 기업들의 뭐 그런 이제 기대감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 가는가 이제 오늘 이후의 방향성을 잘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삼바의 움직임이 지배구조와 맞물려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어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이성웅 이사님, 삼성물산 물론 발사대 얘기 있고 하다 보니까 오르는 것도 있고 삼성중공업 LNG 얘기 나오니까 오르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삼성생명도 지금 5% 가깝게 오르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관련한 이야기가 삼바의 인적 분할설과 함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센터로는 삼성물산을 활용을 할 거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또한 어떤 방식이든 지금 상황이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보통 지배구조 개편의 센터로 서는 쪽과 활용이 되는 쪽을 같이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특이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물산도 한 11% 맞아요. 정도 예. 올라가고 하니 시장에서는 원전과 연결해서 얘기하기는 한데 주가 흐름이 특이할 땐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는 좀 뭐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강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방법임을 말씀을 드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 이탈은 강했어요. 기관이 연이어 매도를 하다가 한 2거래일 전부터 좀 매수하는 측면은 있었지만 뚜렷한 수급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박스권 흐름으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지가는 106만 5천 원 이 정도 가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유의미한 수급이 나타나야 방향성을 더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라인을 지금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체크하시면서요. 이쪽에서 지지 받고 또 추가 수급 여부까지 체크하시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P위성이고요. 역시나 삼성발 모멘텀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발 골든돔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대내외 이슈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에 쏟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을 좀 집중시키긴 했는데 물론 이게 과연 쭉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임순재 대표님. 실적 시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러티브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우주항공 모멘텀은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는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물산이 뭐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우주발사대 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이제 움직임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내에서 골든돔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하고 뭐 1,75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자금이 소요될 걸로 이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의 이슈로 몰이가 이제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우주 발사대, 그러니까 우주 이제 발사 관련된 부분, 뭐 그 발사되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전부 다 발사체, 인공위성만 사람들이 관심을 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발사를 하기 위한 그런 제반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돈이 되는 그런 사업군이다라고 보면 이쪽으로 진출한다라는 거 입장에서 시장에서 관심사항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연속성을 갖겠느냐라고 보면 네. 거기에는 조금 퀘스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우주 관련된 산업의 시장 규모는 뭐 확실히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발사대와 관련돼서 지금 뭐 과거에 이제 누리호 발사 때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발사대를 만들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뭐 기술력은 뭐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이슈들은 있지만 이게 과연 산업군으로 얼마만큼 수주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매출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건 일단 기대감에 따른 테마성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그게 뭐 지나고 나면 다시 주가가 조정받는 그런 이제 흐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감 플레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한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AP위성을 여러분 대체거래소까지 통합된 차트로 보시면 지금 윗꼬리를 단 양봉인데요. KRX 기준으로 보시면 시가가 고가인 벼락음봉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시부터 9시까지가 조금 더 강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성우 기자님, 우주항공은 언제 가도 나쁘지 않을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건 아는데 시장 상황이 맞춰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성장주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면이 있어야 시장도 살아 있다 보니 고민이 돼요. 뭐 이게 단가 같은 경우가 시세가 났을 때 짧게 시세가 났을 때 추격하기보다 뭐 가격대를 기다려야 하는 점이 있고 우주항공 쪽은 플레이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 일자별로 이벤트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에 속하는 종목들이 있을 때 또는 뭐 오늘 우주항공 쪽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쪽 같은 경우를 좀 짚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지지가는 한 12,750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서 생각할 게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상황 속에서 오늘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지가에 도달한 데에서 접근하기보다 한 주 정도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윗꼬리를 달고 내일은 조정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할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두 분 모두 의견을 종합하셔서 여러분 급하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언급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증권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확인을 하실 텐데요. 차트가 예술입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물론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박스 상단을 뚫은 거긴 한데 요즘 이런 차트가 많이 보이긴 하네요. 자, 증권주는 사실상 지금 요즘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 국면과 함께 뭐 거래소 찾는다. 이번 주에도 일정이 또 있고, 그러니까 증시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공약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실적이 뒷받침됐는데 국내 주식이 안 좋아도 해외 주식이 있고 STO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살 길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주목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멀어져야 할 텐데 갖고 온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게 뭐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각 후보들마다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유력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꼽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재임 기간 중에는 5천 포인트를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약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시 전반적으로 일단 새로운 정부가 취임을 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좀 제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본다라고 해도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비교적 증시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증시가 좋아지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관련된 뭐 산업군들이 이제 그러니까 수익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계속 증권회사의 발목을 잡았었던 부동산 PF도 뭐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좀 완화된 측면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권회사들이 1분기 실적이 비교적 좋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올해 실적 전체적으로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가 이제 좋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수익성 부분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좀 더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증권사들의 수익이 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 이제 증권회사 그렇다고 모든 증권회사가 간다. 뭐 지금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선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업들이 그나마 조금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대형사나 아니면 리테일의 이런 이제 해외 주식 쪽에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 관점 하에서 미래에셋증권도 그럼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여력을 좀 더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성웅 이사님 네. 사실 이전에 얘기 나눠봤던 것 같고 그때도 긍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너무 예뻐서 돌아가면 봤었어야 되는 게 맞았네요. 그러네요. 거래대금 예. 증가가 대체 거래세가 생기면서 그쵸? 더해지고 해외 주식 거래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넘어서 뭐 국내 증시 쪽의 대응보다 더 볼륨이 몰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속될 수 있음을 열어두고 그러면 지지가는 한 13,000원 정도 수준 뭐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지지가를 높여서 볼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13,000원이면은 뭐 오늘도 추가 자리가 있었나요? 그 근방이네요. 계속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씩 계속 추세를 지켜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 라인을 높게 설정을 주셨고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쪽도 이벤트나 뭐 내러티브 그런 기대감이라는 쪽에 조금 더 걸맞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드라이빙 주체는 일론 머스크죠.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6월 중 이제 시범운행 그리고 뭐 출시 자신감 이런 것들을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자, 사실 쉬었어요. 그동안 못 갔던 건 맞는데 자 반응이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퓨런티어는 여러분 보시면 사실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6.82%대 강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부족한지는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에서 다뤄보고 위원님 재료적 가치로 본다면 어떨까요? 우주와 비슷한 판단으로 보세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장 계속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전혀 뭐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과연 확대될 때 어떤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의 강한 모습은 뭐 테슬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네. 뭐 지금 6월 말서부터 미국 텍사스에서 열대를 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뭐 별 문제 없이 서비스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1000대까지 빠르게 늘리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뭐 텍사스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애리조나 같이 현재 뭐 다른 회사들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향후에는 뭐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 자율주행 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런 구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옵션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기존에는 뭐 레이더나 라이다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제 보다가 지금 테슬라 중심으로 엔드투엔드라는 그런 카메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이런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 뭐 미국이나 중국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격차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율주행이 본격화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중에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어느 기업이 볼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동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뭐 계속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관련 기업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림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 방향성에 그러니까 이런 개별 기업에 대한 그럼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유동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 관점, 역시나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계십니다. 실적 기반보다는 이슈나 모멘텀, 이벤트 기반이 크기 때문인데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보자고요. 이사님, 사실 SOS랩이 어느덧 대장 자리였었는데 네네. 지금 그래도 좀 전고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퓨런티어는 지금 좀 사실 재미가 없지만 네. 그래도 오늘 움직임이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상반기보단 하반기로 갔을 때 하반기.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어 보여요. 현대차에서도 수집한 데이터 같은 경우를 통해서 좀 일에 대한 진행 부분을 할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갔을 때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을 놓고 보면 계속 관심을 가지되 네. 이 속에서 시세가 났을 때 강하게 접근하기보다 역시나 좀 단가를 기다리는 부분들 그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리고 지지가는 18,500원 정도 수준에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지가는 지금 가격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입꼬리를 달고 네.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며칠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기술적인 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일단 단기 활용은 가능하다라고 두 분 의견 통일해서 받겠습니다. 자, 이어서 짧게 조선주 좀 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상한가 들어가 있는 자리 다시 또 풀렸네요. 지금 힘겹게 상한가 들어갔다 뺐다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조선주에 대한 수급이 꺾이진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확실한 모멘텀, 한미 협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지 HD 한국조선해양 필두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선업 관련돼서는 뭐 계속 그 기대감 때문에 네.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제 한미 간의 이제 조선 분야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지금 계속 강세를 이끄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미 지금 관세 협상이 실무 이제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조선업과 관련된 그런 이제 협력 관계가 얘기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또 조선업을 매개로 해서 이제 관세 부분에서도 상당한 양보를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해외에 이제 선박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실적 측면에서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조선 3사가 뭐 실적이 다 좋았고 그다음에 가동률도 지금 100%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 그다음에 대중국 그 규제에 대한 선박 규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 관련된 업종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 갔던 조선주가 리포트 움직임과 함께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다시 한번 조선주 전반적으로 뭐든지 오케이일까요? 대장주 관점 잡아주신다면요? 핵심은 LNG 관련된 선박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 부분들 또는 이제 우리가 MRO 관련된 종목들, 하나오션이라든지 HD현대중공업 이런 쪽을 볼 수 있고 시차를 두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음에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종목을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여력 보고 계시네요.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 이성웅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